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연구계획서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천사조교에게 들으니 연구계획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또 내 연구계획서는 선생님의 수업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또 궁금해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예,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 성적보다도 물론 성적이 최종 목표가 되는 건 선생님도 인정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좋은 연구 계획서를 쓸 것인가, 그리고 또 다음 과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프로그램 노트에 들어갈 선행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잘 문장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노트에 어떻게 하면 우수한 프로그램 노트를 쓸 것인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 이 학생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PDF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연가곡, 그 다음에 연가곡 집의 이름이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이게 꺽쇠 괄호를 지우고 이탈릭체만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했었을 경우에는 겸납세 괄호 안에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탈릭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어나 원어 제목일 경우에는 이탈릭체로 눕히고요. 옆에다 이러한 괄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랜돈 로날드에 대한 가사와 음악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죠? 밑에 보면 랜돈 로날드라고 하는 분은 작곡가죠. 근데 그에 대한 가사와 음악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치 이것은 이 랜돈 로날드가 작품 이름일 때 성립할 수 있을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로날드의 연가곡 A Cycle of Life에 대한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랜돈 로날드에 대한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 혹은 가사와 음악의 연결을 중심으로라고 하면 지금 제목에서 넌센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에서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를 조망하는 거지 작곡가의 그런 것을 조망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 대한 지금 오류가 있어요. 자, 본문을 읽어봅니다. 본 연구자는 잘했어요.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랜돈 로날드. 자,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요. 로날도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랜돈 로날드, 콤마 생물 연도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해져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아카데믹 라이팅, 다시 말해서 학자적인 글쓰기. 학자적인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 대학 안에서 자신의 연구 계획서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노트나 나아가서 논문 같은 걸 쓸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소개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꼭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작곡가인 이 사람의 수많은 가곡들 중 수많은 가곡들. 이러니까 여러분 마치 어떤 도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어떤 약을 팔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죠. 그러니까 물론 많은 가곡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수많은이라는 표현이 그런 인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곡가인 로날드의 많은 가곡 중 인생의 흐름과 사계절을 비유한 이것의 곡의 가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본연의 의미를 파악하고 음악과 연결에 대해서 음악과 연결은 뭐예요? 아마도 음악과 가사의 관계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단어 선택이 어색해 있죠. 그 다음 이제
한 번 로날드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랜돈 로날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로날드는 우리말로 쓰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영국의 지휘자이며 피아니스트 작곡가로서 그렇구나. 이제 필요하죠.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로날드가 뭐 베토벤이나 뭐 모차르트, 슈만 뭐 이런 작곡가들만큼 잘 알려져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곡가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첫 문장 좋습니다. 그리고 O Lovely Night와 Down in the Forest, 이게 아마 이분의 대표적인 가곡인가 보죠. 외에 300여 곡의 예술 가곡을 남겼다. 이 정도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곡들은 사실상 아까는 연가곡, 가곡들이 모여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의 곡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경우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준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봅니다. 그는 런던 심포니, 뉴 심포니,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심포니, 스코틀랜드 심포니가 아닌가 싶은데요. 등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니스트, 반주자로 활동하였고, 자, 이 사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한 것은 이 단락의 처음에 이미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로 작곡가로. 그럼 여기에선 또 다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 반주자로. 어떻게 했어요? 중언부언했죠. 두 번 말한 거예요. 여기서 달라진 것은 작곡가 대신 반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앞의 문장에서 한 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사실상 그러니까 그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자 비평가, 왜냐하면 길드홀 음악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으니까요. 교육자 비평가로 활약했고 영국에서 경치호를 받았다, 칭호를 받았다. 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 작곡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약간 좀 불필요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죠. TMI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인터넷 자료니까 특별히 페이지를 써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A Cycle of Life는 로날드의 나이 33세에 작곡한 5개의 연가곡으로, 역시 이것도 뭐 33세에 작곡한 5개, 이거 필요 없고요. 자, 이것은 5개의 연가곡으로 이 내용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앞에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문장에 보면, 그러니까 첫 단락의 첫 문장 보세요. 인생의 흐름과 사계절을 비유했다는 얘기 나오죠. 근데 여기 나와서 또 인생의 흐름과 사계절을 음악을 비유했다.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중언부언이라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헤럴드 심슨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다. 역시 심슨이라고 우리말로 라스트 네임만 읽고 괄호 열고 헤럴드 심슨, 그 다음에 코마 생몰 연도를 쓰면 이분이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곡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네, 여기는요. 연구 계획서에는 곡의 구성을 사실상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프로그램 노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노트랑 연구 계획서는 좀 다르죠. 자, 프로그램 노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감상할 때 어떤 필요한 자료, 그리고 그 필요한 자료, 그 다음에 그 자료라는 것은 곡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곡에 대해서 좀 더 앞서서 연구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필요하면 그 프로그램 노트는 조금 더 어떤 학자적인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 풍기겠죠. 그러나 연구 계획서에는 이렇게 각각의 곡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사실상 이 곡의 내용은 어디서 갖고 왔죠, 여러분. 그죠? 이분은 분명히 아마 갖고 왔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정도로 지금 연구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역시 이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겠다. 자, 1곡 프렐류드 역시 괄호 안에 넣지 않아요. 가사에서 인생은 즐겁거나 두렵거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건 어서 분명히 갖고 오신 거니까 여기에선 필요가 없겠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곡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거긴 다 없어져야 되고 처음 두 문단만 연구 계획서로 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중언부언했었던 것들을
깔끔하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찾은 선행 연구들이 있어요. 그 선행 연구들을 훑어보고 이 앞선 연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에 주목했고 이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더 좋은 연구 계획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본 연구에서 필자는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제목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적 특징과 안토닌 드볼작의 메스 이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 그런데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고 드볼작의 이것의 작품을 분석한다. 그러면 그것이 대등하게 놓였네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연구자님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이 드볼작의 이 작품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에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적 특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대등하게 놓일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연구는요, 바로 드볼작의 메스 인 D 메이저 오프스 86을 분석 연구하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불필요하겠다. 그 다음 19세기 대표적인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로 알려진 드볼작은 이런 정도 수식하는 문장으로 드볼작을 소개하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오르가니스트, 미국 국립음악원의 음악 감독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분이 이런 분이었는데 활동은 이렇게 했다. 작곡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좋아요. 드볼작은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하여 대중에게 관현악 작품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포함하여 슈타베트 마테르, 테데움과 같이 뛰어난 교회음악 작품, 여기서는 약간 합창곡들도 있다라고 강조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현악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좋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합창음악, 인성작품들도 있다라고 하면 뭔가 여기에서 이제 인성작품을 연구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좀 더 힘이 실리는 거겠죠. 그런 의도에. 자, 그러면서 Mass in D major.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 작품에는 작품을 이걸 괄호에다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괄호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탈릭 재로 눕힙니다. 마치 그 위에 슈타바트 마테르나 테데움처럼요. 자, 이것은 1887년 체코 루자니에 신축된 예배당 봉헌식을 위하여 작곡된 미사곡으로 흔히 연주되지 않아 드볼작의 교회음악 작품에 대해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그래 놓고서 슈록이라고 하는 분의 선행 연구를 가져다 놨어요. 자, D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라스트 네임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라스트 네임만 쓴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도대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특정 페이지가 나왔다. 뭐 괜찮아요. 하지만 특정 페이지 489를 썼다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직접 인용 형태로 나타날 때 그렇게 써주는 것이 좋다. 자, 본 연구자는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왜냐면 필자는 주로 저술의 그러니까 단행본의 저자일 때 이제 필자라고 하고요. 논문에서 이제 연구자는 이렇게 자, 양일용의 음악용어 대사전. 이건 뭐 너무나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 문헌을 조금 찾기가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힘이 좀 딸렸든지. 그래서 굉장히 뻔한 걸 갖다가 집어넣으셨는데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권순호의 학술 논문, 이게 되게 오래된 거죠. 권순호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숙대 작곡가 교수님으로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논문인데 뭐 오래됐다고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고전 낭만음악의 종합적 비교라고 했어요. 자, 뭐 어떻게 비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상고문에서 빠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카로스 베얼락 출판사의 오르간판 합창악보를 통해 19세기 시대적 배경과 악곡의 형식, 가사, 오르간 반주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보가 같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쓸만한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보, 합창 악보를 보겠고, 그 다음에 이 연구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연구들을 진짜 한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거의 없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못 찾았군요. 희소성 있는 연구로 필자를 포함한 연주자들이 곡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연주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없을까요? 네. 어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없다니까.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5분 동안 주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없대요.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드보르작의 교회 음악 작품에 대한 연구와 연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뭐 한 문장 정도는 이런 기대를 쓸 수 있죠. 지난번보다 글쓰기는 상당히 명료해졌어요. 그러나 선행 연구 없다고 했지만 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과 그다음에 권순호 선생님의 학술 논문은 이 연구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없죠. 그런데 또 이분은 참고 문헌도 항목별로 잘 찾아서 정리해 줬어요. 지금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요. 네. 그래서 네,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이렇게 정리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쇼록 보면 네, 코럴 레퍼토니까 여기에 아마 이 작품에 대한 언급이 조금 아마 뭐 한 줄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학술 논문 어쨌든 찾으셨어요. 그래갖고 썼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일단 네, 이게 doctoral dissertation이거든요. 그 다음에 original organ version에 대해서 그 다음에 conductor's guide, 예, 지휘자의 어떤 지휘자에게 주는 하나 가이드 같은 거고요. USC, 예, 미국에서 USC에서 합창이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래서 doctoral dissertation이니까 네, 이거를 좀 자세히 살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수하면 그러면 이 안에 참고문헌이 또 들어있어요. 뭐에 대한 게 들어있을까요? 드보르작의 메스에 대한 참고문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바로 이 학위 논문을 입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위 논문을 입수하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그 다음 연구를 또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학위 논문 어떻게 입수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다가 입수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서 한 4주 안에 이 학위 논문을 복사라든지 예,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게 권한을 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지불합니까? 예, 학교에서 지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학기 막 돈 잔뜩 내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록금이 비싼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런 어떤 자료에 대한 것들을 바로 학교에서 커버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악보, 음반,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예, 쭉 예,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예, 잘 써 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잘 찾아줬다. 자, 이번에 오브라도스가 나왔네요. 오브라도스, 스페인 고전 가곡, 우리말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원어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에 대한 연구라고 써줬어요. 그러니까 오브라도스 그 다음에 예, 영어로 예, 써주고 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생물 연도가 나오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스페인 고전 가곡 이렇게 됐으면 꺽쇠가로 이중 꺽쇠가로를 써주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넣고 언어를 써주고 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자 스페인 예술 가곡은 유럽 음악의 중심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에서 벗어난 음악으로, 그러니까 그 중심지가 아니라는 거겠죠. 예, 거기에서 벗어난 음악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음악들과는 다르게 생소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페인 예술 가곡의 특징과 성격에 대한 해석 및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분의 제목은 오브라도스의 스페인 고전 가곡을 연구를 하는 거라고 제목에선 밝히고 있는데 첫문단으로 보면 스페인 가곡, 스페인의 예술 가곡의 특징 및 성격을 밝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오브라도스 말고도 다른 예술 가곡, 작곡가들의 스페인이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연구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딱 타겟을 정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구 계획을 밝히는 첫 단락에서 첫 문단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분명하게 딱 되어 있지 않죠. 먼저 스페인 역사 연구를 통해 주변 나라와 다른 동서양 융합적인 민족성과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 예술 가곡을 분석할 것이다. 어쨌든 주변 나라 융합적 민족성 좋아요. 근데 스페인 가곡을 분석한대요. 그리고 분석할 작품으로는 이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글쓰기의 방식이에요. 먼저 이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고 어떤 측면으로 분석할 거냐면 이러이러한 것들 차원에서 분석할 거다 라고 바꿨으면 훨씬 좋을 뻔했죠. 이 작품은 총 7개의 가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듬 조성과 더불어 각곡을 이루는 가사가 스페인 정서가 잘 되어 있는 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스페인 문화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가사, 즉 시가 어떻게 하면 스페인 정서가 잘 담겨 있는지 이제 이게 궁금하네요. 그쵸? 그러면 단순히 고전시, 민중시, 민족시, 현대시 이렇게 됐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독자가 궁금증을 품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곡이 어떠한 것들을, 어떤 역사적인 사항들을, 어떠한 민족적인 애환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에서 강서경의라고 했어요. 자, 지금 강서경 해놓고서 그걸 갖다 겸납세 괄호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냥 막 통째로 막 집어 넣은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이 겸납소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바로 뭐예요? 책 제목만 들어간다. 그래서 강서경의 뭐예요? 겸납세 가로 현대 스페인 겸납세 가로 닫고 이것은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쟁이 잦았던 스페인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바탕으로 작곡된 음악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자, 그러면 강서경의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책에서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두 번째, 한선우의 좋아요. 이건 논문이겠네요. 겸납세 괄호가 아니라 따옴표로 되어 있으니까 논문 제목이에요. 스페인 예술 가곡의 특징 연구는 스페인 가곡이 갖는 음악적 특징에 대해 알려주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문헌에 대해서 나누어서 서술하도록. 그래서 원래 과제는 뭐였냐면 적어도 선행연구 3명, 강서경, 한선우 또 한 명이 더 이렇게 나와서 그 선행연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딱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거였죠. 이어서 아래 제시한 오브라도스 작품에 관한 4개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 이렇게만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앞에 얘기했던 거 강서경, 한선우처럼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이 실제로 스페인 음악의 가사, 리듬, 조성적인 특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나머지 4개는 그냥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숙제가 바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강석영 요거 갖고 오고 한선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더 갖고 와서 지금같이 아주 매끈하게 지금보다 더 매끈하게 선행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다음번 과제가 되겠죠. 그러한 배경이 실제로 스페인 음악 가사, 리듬, 조성적인 특징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좋아요. 그리고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오브라도스의 스페인 고전 가곡이를 리듬 조성 가사 면에서 직접 분석 및 해석하여 선행 연구의 내용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의 어떤 연구의 계획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걸 연주하기 때문이었겠죠. 자,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스페인 가곡은 다른 중심지보다 연구가 덜 돼 있다라고 해서 연구의 필요성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 그렇기 위해서 이 특정 오브라도스의 가곡을 분석을 할 텐데 그 가곡을 분석을 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특징, 그 안에는 굉장히 스페인의 문화가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선행 연구를 보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스페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 음악의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화적인 특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주 방법이 필요한가, 또 가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음악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흐름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고쳐보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차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곧이어 두 번째 차시에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